최근에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떠오른 작품이 괴물의 아이,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괴물의 아이에서는 그 커다란 마음속의 독이, 어떠한 악이 이렇게 섬섬히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처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 저 아이가 저 마음속에 왜 저런 걸 가지고 있지? 라고. 근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리고 함께 떠올랐던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 이 작품이 사실은 똑같이 변화, 성장기의 아이들이 겪는 불안과 슬픔에 대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두 작품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슬픔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되게 다르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주제는 사실 거의 나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불안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보여주는 방식이 인사이드 아웃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의식의 세계를 굉장히 공장처럼 보여줘요. 공장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구분하고 그 감정들이 왜 생겨나고 그리고 감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마치 시스템처럼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말 그대로 인사이드 아웃은 설명하고 있어. 6개의 감정이 나오는데 5가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유일하게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조이라고 하는 기쁨이 하나 나와서 이 조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아이들과 어떻게 보면 계속 싸우면서 이렇게 이뤄나가는 여자 주인공의 그 좋았던 추억들을 계속 찾아내는 이런 내용의 스토리예요. 그게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슬픔의 감정이 우리에겐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게 의외로 사람을 되게 정화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쨌든 감정들에 대한 세분화를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의 감정들이 어떻게 생겨서 보여주는 부분이 굉장히 서양적인. 근데 사실 나는 괴물의 아이가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작품을 생각 안 했었는데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나니까 괴물의 아이 또한 그 10대 소년이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동서양이 되게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작품의 감독님이 둘 다 아이를 가지고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만든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이고 실제로도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감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어떤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괴물의 아이는 이 감독이 호소다 마모루라는 감독님이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아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지. 사실은 아버지들도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남자 아이였던 거야.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성장했던 자기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던 게 괴물의 아이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아버지가 부모가 될 때 자기 감정도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왜 이러는지의 감정도 사실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괴물의 아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괴물의 아이라는 건 실제로 이제 이 소년이 그 인간 세계에서 갑자기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곰 아빠를 만나. 그 괴물이 곰이에요. 곰이고 그 곰은 굉장히 힘은 세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자를 키우고 이런 거 굉장히 서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사실 아버지의 대표격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그 캐릭터만 봤을 때는 10대 소년과 소녀가 어떻게 보면 불안과 변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사춘기라고 하는 그 감정의 변화들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스토리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1인칭 시점,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 있는 1인칭 시점의 이야기를 인사이드 아웃은 풀고 있고 괴물의 아이는 관계적으로 시점을 보고 있는 거. 이 아이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 혈연으로 붙어져 있지 않은 그 괴물이 결국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마음속에 검을 만들어줘요.
이 아이의 무기가 돼. 그리고 이 아이의 무기가 되면서 이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불안을 무찌르는 그 검을 이 심장 안에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기, 힘, 격려 이런 부분에 사실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그 칼을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동양적인 세계가 동양적인 정서라는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여러분도 두 작품을 다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더 의미있게, 더 감동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